안녕하십니까? 앞 시간에 항성의 내부에서 결합되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에 뒤이어서 이번에는 트리티움, 즉 삼중수소가 결합되고 그 결합된 삼중수소가 다시 질소로 결합되어 태양의 흑체복사 플라즈마 밖으로 밀어내지는 중력에 의해서, 즉 청력에 의해서 밀어내지는 과정과, 그리고 그 밀어내진 질소를 생성되고 있던, 즉 뭉쳐지고 있던 지구의 프로톤 덩어리가 끌어당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질이 융합을 한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점점 쪼개지고 하면서 합체가 되어서 융합을 하는 것입니다. 즉 암석 같은 경우도 탄소화가 일어나 버린 물질이 융합을 일으킨 것이죠. 즉 경수소가 중수소로 분열을 했다, 분열된 입자를 다시 끌어당겨서 합체가 됩니다. 즉 그것을 이제 양자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자결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아주 조금 약간 부족한 것이 이제 측정이 됐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걸 측정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등장하는 등가 원리에 의해서 부족분의 에너지, 즉 질량, 그것이 에너지로, 즉 빛으로 전화되어 태양이 빛을 방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등가 원리라는 이론에 의해서 지금 그 태양을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우리 인류가 세우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토카막이라고 하는 그 K스타를 건설해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핵융합을 일으켜 보겠다. 그 다음 또 이제 실험로지요. 이터라고 하는 이제 여러 경제력 있는 국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프랑스에 지어서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을 한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지해야 될 사실은 뭐냐? 사실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은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표출이 되려면 급속한 붕괴, 즉 핵폭발이나 아니면 뭐 석유를 태운다든가 뭐 가스를 태운다든가 뭐 LNG나 LPG를 태운다든가 석탄을 태운다든가 해서 얻어지는 열 에너지만 있을 뿐이지 핵폭발이나 일어날 때나 빛은 방사가 되죠. 그런데 사실은 항성이 뿜어내고 있는 그 빛, 현재는 무지개색의 빛을 방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그 빛의 색은 무지개색으로 구분만 될 뿐이지 더욱 더 세분화되어 있는 빛입니다. 수십, 수백 종의 빛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실 핵융합에 의해서 그 빛이 만들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얘기가 이상해집니다. 왜 이상해지느냐? 핵융합이 일어나는 곳은 사실은 이렇게 툭 터져서 밀도가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한 밀도를 자랑하는, 즉 붕괴된다든지 분열된다든지 하는 입자가 멀리 도망을 가지 못해야만 그것을 다시 끌어당겨서 융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폭발이나 즉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그건 핵융합이 아니고요, 핵붕괴입니다. 핵붕괴. 우라늄에 의해서 수소가 더 붕괴를 일으키는 것이죠, 많이. 그래서 이제 더 이제 폭발력이 더 커지고 압력도 세게 발생을 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 그런 것을 현재까지 끌고 오게 된 잘못된 것이 바로 이론, 즉 어떤 것이냐면 E equal MC2라고 하는 등가 원리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주창됐던 등가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추상적으로 흐르고 있다. 아인슈타인 본인은 정작 우주를 평을 하기를 불확실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불확실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주창한 이론에는 불확실한 이론으로 주창을 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도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이론이고, 그 다음 등가 원리 또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합니다. 왜 그러냐? 등가 원리 같은 경우는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게 되면 그 질량이 늘어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물질, 즉 입자나 기체나 고체나 하는 것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광속을 내고 달릴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추상성을 부여합니까? 거기다가 달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빛과 같은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면 질량이 더 증가된다. 그건 어디서 나온 주장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정작 본인은 불확실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주에 관해 주장을 하면서도 자기 이론에는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즉 등가 원리를 세상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근 100년이 넘도록 모든 인류가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구소나 대학에서나 그걸로 공부를 하고 누가 먼저 그것을 더 암기를 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학교에 남게 되고 또 선생으로 제자를 기르고,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100년이 다 되도록 모든 우주 과학이 풀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우주를 알 수가 없는 쪽으로, 물질의 근본을 알 수가 없는 쪽으로 이끌고 있다. 즉 진리를 봉인해버렸다. 그러고 나서 계속 그렇게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우리 인류가 추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 그래서 양자역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마찬가지로 그 추상성을 배제함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에서 자연과학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대표적인 것이 불확정성 이론 같은 것이죠. 진리를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상성을 내재시켜서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추상적인 이론들이 파생되는 그런 현실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림을 보면서 태양입니다. Sun. 얘는 프로톤 덩어리가 있고 핵력을 만들어냅니다. 핵력은 뭡니까? 핵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끌어당겨서 이 전자를 가두게 됩니다. 여기는 흑체 복사 플라즈마 구역입니다. 구역.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 원 안에 전자가 가득 핵력에 의해서 가두어져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조그만하게 시작을 했겠죠. 왜냐? 빅뱅이 일어나고 난 뒤에 공간은 전자가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빅뱅이 일어나면서 양전자가 프로톤이라고 하는 입자로 뭉쳐졌어요. 프로톤이 입자로 뭉쳐지면서 안에 절대 온도라고 하는 켈빈 온도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이 온도를 가두게 되면서 끌어당기는 핵력, 즉 뉴클리어 포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핵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양자인 프로톤끼리 서로 뜨거운 공간에서 서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뭉쳐지게 됩니다. 전자는 계속 극상역학적인 운동을 일으키면서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차가워지기 전에는 전자를 끌어당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프로톤이 많은 양이 덩어리로 뭉쳐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운동하던 전자도 잡혀서 끌어당겨져서 이 공간에 가둬지게 됩니다. 이때 경수소를 먼저 결합을 시키면은 청력으로 밀어내서 밖으로, 중수소를 결합을 시키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서 더 이게 전자 구역이 더 넓어집니다. 넓어지다 보니까 중수소가 밖으로 밀어내지지 못합니다. 경수소만 밀어내지게 되고, 중수소는 안에서 다시 양자 결합을 하게 되니까 다시 와서 전자를 끌어당겨 포획을 하게 되면 다시 충력으로 밀어내면은 그때 가서 이 흑체복사 플라즈마는 밀도가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그 어떤 입자도 이 높은 밀도 속을 헤엄쳐서 중력이 아니라면, 핵력과 청력이 아니라면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안에 밀도가 하도 높아서. 그래서 밖에 있는 카본, 즉 태양을 에워싸고 있는 이 탄소 덩어리는 그 입자가 정말 작은 알갱이 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잡아당기고 있음에도, 핵력으로 잡아당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단 한 톨도 끌려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흑체복사 플라즈마인 전자 밀도에 막혀 안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표면에 집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집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아마
지구의 표면에 암석이 한 약 6억 년 전 그 정도에서부터 쌓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아마 지구의 직경보다 더 훨씬 두꺼운 표면을 탄소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글거립니다. 그것은 이 흑체복사 플라즈마의 온도 때문에 열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탄소가 액체 마그마인 탄소가 계속해서 빛으로 전화돼서 밖으로 이렇게 방사되는 그런 현상을 태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수소가 결합이 됐습니다. 결합이 됐더니 경수소는 미리서 밖으로 끄집어 내놨고 중수소가 결합이 됐고 다시 끌어당겨서 전자를 포획을 하니까 다시 밀어내서 전자를 뺏어버린 뒤에 같은 처지에 있는 중수소 두 개가 결합을 하니 헬륨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걸 다시 핵력으로 끌어당깁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이 공간으로. 이 온도는 수천만 도 내지는 수억 도의 온도를 가집니다. 흑체복사 플라즈마. 이때에 다시 끌고 들어오면 중수소 두 개가 양자결합을 한 뒤에 전자를 포획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헬륨입니다. 헬륨을 다시 밀어냅니다. 헬륨을 밀어내는 걸 중수소보다 질량이 거의 배가 되므로 수소가 있는 곳까지 밀어냅니다. 수소가 있는 곳까지. 계속해서 전자는 끌어당겨져서 구역은 더 넓어집니다. 또 밀어내다가 못 밀어내니까 끌고 들어옵니다. 헬륨이 전자를 뺏어버린 뒤에 양자, 즉 중수소 두 개만 결합되어 있는 양자인 헬륨 양자를 끌어당겨서 다시 전자 두 개를 포획을 하면 이걸 다시 밀어내면 같은 처지에 있는 헬륨 원자 4개가 양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소입니다. 그럼 산소는 헬륨보다 질량이 4배가 크므로 수소가 밀어내져 있는 곳보다 더 멀리 밀어내게 됩니다. 이때 지구가 여기에 뭉쳐지고 있었습니다. 전자가 계속해서 끌려 더 들어오면서 이 구역이 넓어지니까 중수소가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분열을 일으켰다고 가정하면 구역이 더 넓어졌으므로 이 정도 거리까지 오게 됩니다. 이때 중수소가 끌려 한번 분열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제 프로톤이죠. 프로톤 하나가 밀어내졌다. 전자를 포획하니까 밀어내졌다. 여기서 전자를 놔버린 뒤에 분열을 일으켜서 중수소가 되는데 끌려 들어오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이 거리가 머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번 더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알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면 프로톤 입자가 100이라고 봤을 때 50대 50으로 분열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물론 50이고 하나는 49.75 정도, 그러니까 0.25 정도의 질량이 부족하다. 정확한 수치는 물리학자들이 알고 있지만 이 부족분의 질량이 50%인 프로톤이, 온도를 가지고 있는 프로톤이 다시 한번 분열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거리가 멀므로 인해서 이 거리가 여기까지 기류가 흐르는 곳까지 끌려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거리가 너무 멀므로 한 번 더 분열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성자 두 개를 양자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톤 하나가. 즉 쉽게 설명을 하면은 25%인 프로톤 양성자가 중성자인 50%와 25%인 온도를 잃어버린 중성자, 즉 카본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획을 하면 그것이 바로 트리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트리티움이 여기까지 끌려 들어와서 전자를 하나 포획을 또 합니다. 양자가 몇 개이든 전자는 하나입니다. 왜냐? 그 양자 결합을 한 내부에 존재하는 프로톤이 하나라면 전자는 하나밖에 포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개체 대칭성이 충족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이제 전자를 하나 포획을 하면 다시 중력은 청력이 작동을 하면서 다시 밀어내게 됩니다. 밀어내진 이 트리티움이 전자를 놔버리면서 7개가 여기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즉 경수소가 중수소가 결합을 하는 것은 경수소가 중수소로 분열을 해서 순식간에 뭐 헬륨으로 또 무슨 뭐 산소로 이렇게 결합은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규칙이 존재를 합니다. 그건 뭐냐? 중수소가 분열을 해서 전자를 놔버리고 양자를 포획을 했다면 다시 끌려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위치가 다 달라져서 아마 그러지 않겠느냐. 위치가 끌어당기고 밀어내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즉 전자를 어디에서 잃어버리고 어디에서 잃어버리는 곳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이 트리티움이
여기까지 밀어내졌다가 다시 전자를 놔버리면 같은 처지에 있는 7개가 양자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패턴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뭐 6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물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7개여야 된다. 또 헬륨은 중수소 2개가 결합을 해야만 헬륨이 되고, 헬륨은 4개가 결합을 해야만 산소가 되고, 또 트리티움인 삼중수소는 7개여야만 질소가 되므로 그런 규칙이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있다. 그로 인해서 이게 이제 7개가 결합을 한 뒤에 딱 끌려 들어오면 여기서 전자가 7개가 포획이 됩니다. 전자 7개가 포획이 되면 이걸 다시 청력은 밀어냅니다. 그러면 흑체복산 플라즈마 내부를 유형을 하겠죠. 밀어내집니다. 이 청력에 의해서 밀어내집니다. 쭉 밀어내져 버립니다. 만약에 구역이 여기까지 커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지구가 뭉쳐지고 있는 곳까지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 지구는 이 질소를, 트리티움 7개가 전자를 포획한 질소를 끌어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다시 끌려 들어와 버렸을 거예요. 왜냐? 너무 멀기 때문에 거리가. 근데 여기까지는 전자가 끌어당겨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이게 물이 있던 곳까지 쫙 이렇게 밀어내져 버립니다. 질소가. 이때 우리 지구가 여기서 뭉쳐지고 있었어요. 이 프로톤 덩어리가 지구의 중심에서 태동을 해서 끌어당겨서 뭉치고 있는데, 이때 전자는 태양이 많이 끌어당겨 버리므로 전자량이 엄청 부족합니다. 우리 지구는 금성, 수성 역시 전자량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지구, 화성, 순으로 태양이 전자를 많은 양을 핵력이 강하니까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많이 태양이 그냥 끌어당겨서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에 가까이에서 뭉쳐지고 있는 프로톤일수록 전자는 적은 양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멀리 천왕성, 해왕성, 그러니까 외곽에서 뭉쳐지고 있었던 천체들은, 즉 행성들은 전자를 태양이 많이 끌어가지 못했으니까 자기들이 많이 끌어당겨서 많은 양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수소, 헬륨을 결합을 시켜서 밀어내서 지금 기체 행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성 같은 경우는 표면이 지구처럼 생겨가지고 있는데, 막 태동을 해서 막 생겨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속도의 탄소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성 표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기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쪽 안쪽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화산이 폭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대적점 같은 경우도 탄소화가 진행되면서 화산재가 목성의 중력의 범위 밖까지, 즉 카본, 뜨거운 카본이 최대한 청력에 의해서 밀어내지는 거리까지 그냥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곳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탄소화가 진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게 카본이, 시커먼 카본이, 울긋불긋한 카본이 뭐 붉으스름 노란색, 검정색, 젓갈색 막 해가지고 그런 화산들이 솟아오른 표면에 이렇게 무늬를 그리고 있다면 그 밑에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화산이 폭발하고 있다. 대적점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한 큰 화산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게 계속해서 화산재가 그냥 막 그냥 그 범위, 중력의 범위, 즉 청력의 범위 안쪽에까지 그냥 가장자리까지 그냥 밀어내져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죠.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말. 그리고 회전 속도가 이 프로톤 덩어리와 전자 온도에 의해서 회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그냥, 기체가 그냥 막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막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우리 지구가 이제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지구에 자전하는 그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더 느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구름이 뭐 편서풍을 타고 흐른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하는 것일 수 있지만, 목성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고, 토성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표면에서 이제 탄소화가 진행이 일어나는 것이다. 천왕성, 해왕성 같은 경우는 아직 탄소화가 일어나지 않고 기체, 뭐 헬륨이나 수소 안쪽으로 들어가면 시커먼 덩어리, 즉 흑체복사 플라즈마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게 끌어당겨서 가두어져 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온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그게 이게 부풀어져 있는 것처럼 청력에 의해서 사실은 천왕성 해왕성 같은 경우는 덩어리로 따지면 별로 크진 않아요. 그게 중력이 세서 그렇지 중력이 어마무시하게 셉니다. 거리만큼 세다고 보면 됩니다. 이 질소를 이 지구가 물과 사실은 이때 산소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산소량은 물이 분해가 되면서 수소는 식물의 에너지원으로 분해되어 광합성에 의해서 에너지원으로 분해되어 사용되고 탄소화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물 같은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때의 식물이 내뱉은 것이 지금 지구의 표면에 약 한 20% 정도, 19%,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 분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많아서 74% 정도다. 그렇게 이 지구가 물, 산소, 질소를 끌어안게 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